경복궁도 중화문명의 한 자산이야. 한국은 도둑국이에요. 중국 문화 모두를 따라한다고요. 라며 호언장담하며 소리치는 한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막말을 왜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에른 미넨 지역의 TUM 공과대학에서 건축과로 재학 중인 여대생 안나 슈미트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어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우선 저희 학교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축학과는 TUM 공과대학이에요. 뛰어난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는 곳이죠. 혁신적인 연구로도 유명하지만 국제적 건축 프로젝트와 협력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다른 대학과 달리 세계 건축 포럼도 자주 열리고 세계의 다양한 건축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겨서 세계 유명한 건축과 교수님들도 저희 학교로 특강을 많이 오세요.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해외로 초청 특강을 많이 가시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건축과 교수님의 초청 강연이 있었죠. 한국에서 독일로 오셔서 강연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 문화가 해외로 많이 알려지고 확산되다 보니 저희 학교에서도 큰 관심과 정보를 얻고자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초청 강연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중국 여성의 테러로 경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이건 우리 학교와 한국 모두 명성에 먹칠을 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때 일어난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풍족한 집안이지만 아빠께선 제가 경제적인 개념을 익혀야 한다며 생활비 정도는 직접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학교 일과 알바를 병행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주말엔 간단히 레스토랑 일을, 평일엔 건축과 교수님의 조교로 열심히 학교 생활과 더불어 알바를 했어요. 주말 알바는 제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한국인 친구 수지를 만나고서 지루할 틈이 없었죠. 아니 지루하긴커녕 레스토랑 일이 더욱더 기대되고 재밌어졌죠. 수지가 오기 전까지 워킹홀리데이로 지원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을 못하기도 했고 성실하지 못했거든요. 레스토랑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위생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대충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모든 일이 다 내 맘 같지 않은가 봐요. 하지만 수지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랐어요. 동양인은 수지가 처음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곧 잘하는 편이었죠. 독일어를 배우려고 온 수지는 당연히 독일어는 능통하지 못했지만 저는 영어도 곧 잘하는 편이라 우린 영어와 독일어를 섞어가면서 대화했어요. 수지를 보면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영어도 유창하게 할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입고되는 재료 손질과 홀 청소는 기본이고 아침에 미리 일찍 출근해서 가게 마당도 쓸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말해요. 그런 수지와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너무 성실하고 착했으니까요. 그 밖에도 더욱더 수지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거예요. 수지는 독일 생활에서도 한국이 그리운지 쉬는 시간엔 K-드라마, 연인을 주로 보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보면서 궁금해했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신이 났어요. BTS는 독일에서도 워낙 유명해요. 하지만 저는 BTS도 좋지만 사극 드라마가 더 재밌고 제겐 유익했어요. 건축과 재학 중이라 그런지 K-팝도 좋았지만 건축학과 측면에서 한국의 건축 양식에 매료되었어요. 독일 건축 양식과 매우 다르지만 독일의 날카롭게 솟은 지붕과는 다른 고풍스럽고 단아한 느낌의 한국의 궁궐 건축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단청이라는 전통적인 채색 기법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설계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죠. 한국의 이러한 궁궐 설계 양식에 저는 빠져들었어요. 더불어 한국 양식은 건축물과 정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마치 도심에 있지만 숲에 있는 기분을 늘 주는 것 같았어요. 독일 건축물은 그저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경우도 많고 기능성과 방어 기능을 중시하거든요. 그런 한국의 건축 양식에 호기심이 더욱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수지 때문에 K-드라마, 연인에 완전히 몰입해 빠져들었어요. 계속 화면을 돌려가며 건축 양식을 보고 감탄을 했으니까요. 더불어 드라마 연인에 나오는 궁궐과 전통의상 한복에도 자연스럽게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에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요. 하던 학업과 일도 모두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고 해서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수지의 엄마가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수지와 정들었던 시간이 끝난다는 소식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즐거웠던 주말 알바는 수지가 없는 빈자리 때문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죠. 그런 후 새로운 동양인 알바생이 수지 대신 들어왔어요.
중국인 샤샤였죠. 샤샤와 빨리 친해지기 위해 저는 수지가 보여줬던 K드라마 연인을 샤샤에게 보여줬죠. 샤샤도 처음엔 관심 있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샤샤가 정색하며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 아니 저렇게 정색하고 말하는 샤샤가 너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 이게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샤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고 떨렸어요. 저는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진짜일 리 없어라는 생각이 맴돌았었죠. 이어서 샤샤는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조근조근 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 궁궐은 중화문명의 자산이에요. 한국이 베낀 거라고요. 그리고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에서 기원했으니 한복을 비롯한 한국 전통 문화는 모두 중국 거예요. 한국은 중국 문화를 표절하지 말아야 해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자기 것처럼 드라마를 찍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건축학과 재학 중이라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샤샤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정색하며 말을 하니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할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무섭고 악몽 같은 수지 없는 주말 알바를 경험하고 평일이 찾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학과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저는 정말 설레었어요. 한국건축학과 교수님 초청 강의 내용이었죠. 바로 담당 교수님께 달려가 모든 일정을 인수받아 한국에서 오시는 교수님을 기다렸어요. 며칠 뒤 한국인 교수님과 제 나이 또래와 비슷한 한국인 조교 성욱이 함께 왔죠. 성욱을 보는 순간 얼마 전에 한국으로 떠난 수지 생각이 나면서 친근한 느낌에 독일의 방문을 환영하며 자연스럽게 빨리 친해졌어요. 수지 덕분에 알게 된 K드라마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린 가까워졌죠. 같은 건축과 학생이다 보니 죽이 더욱더 잘 맞았어요. 드라마 얘기보단 한국 건축과 독일 건축물의 유사점들을 서로 찾아보려고 밤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성욱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도 알려주려고 신이 났었어요. 삼겹살을 어떻게 먹는지 한국엔 전통 음식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자부심이 엄청났었죠. 한국에 온다면 얼마든지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싶다고 자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한국인 교수님의 초청 강의가 시작되었고 강의의 주된 내용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 도시건축적 솔루션과 지속가능한 건축에 의미 있는 교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궁궐 양식이 훼손돼서는 안 되며 독일의 건축 양식과 빗대어 세계의 모든 건축 양식은 가치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교수님의 초청 강의는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인 리웨이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손을 들었는데 교수님은 열정적인 학생을 가리키며 발언권을 주었고 학생은 곧이어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의 말을 들은 교수님은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경복궁을 비롯해 한국의 많은 요소들이 중국 문화의 아래에 소속된 것 아닌가요? 중국이 영향이 없었으면 경복궁도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요. 중국인 여학생의 말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당황하던 교수님은 말을 차분히 이어나갔어요. 리웨이 학생 좋은 질문입니다. 경복궁을 포함한 많은 한국 전통은 어느 정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스타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교수님은 중립을 지키시려고 애쓰는 듯 말을 하셨어요.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러나 리웨이는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고 인정해달라며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깃들여 있었어요. 교수님은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받아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복궁이 중국의 것이란 말은 삼가해 주었으면 하네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리웨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화가 너무 난 나머지 강의실을 뛰쳐나갔어요. 학생들은 그녀가 격양된 모습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하셨어요. 어떤 문화든 그 고유의 특성과 독창성을 갖고 있어요. 경복궁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아주 가치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초청 강의는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레스토랑 알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성욱은 지금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그 소식을 제게 전해줬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놀라서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옆에 샤샤를 쳐다보며 치를 떨었어요. 독일 초청 강의가 있던 직후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N사이트에서 말도 안 되는 댓글 테러가 벌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중국의 조직적인 댓글 알바로 경복궁은 중화문명의 자산이다.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 것이다. 라고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지금 한국 대표 N사이트에 엄청 올라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옆에 있는 샤샤도 얼마 전까지 제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 같은 내용의 말이 댓글 테러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른 일을 마치고 도망가듯 저는 이웃집 동생 데이빗에게 달려가 한국의 문화가 모두 중국에서 기원되었고 중국이 뿌리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냐며 물어보았고 한복과 경복궁 이 모든 것이 전부 중국 문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았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생은 엄청 화를 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동생을 붙잡고 진정시킨 후 데이빗은 제게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양국의 문화 충돌은 중국 정부가 자국 문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문화를 공격하거나 차단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요. 그건 모두 헛소리며 지어낸 말들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국가주의로 무장시켜 외국 문화와 문화상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애국주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주장했어요. 그렇게 궁금하고 확실히 알고 싶다면 방학 때 수지를 만나러 한국을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데이빗의 말에 짧은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계획을 실행해 당장 옮겼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수지와 성욱을 만나 깜짝 놀래킬 생각에 설레어 잠을 설쳤지만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넓고 현대적인 인천공항의 전경에 압도되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여행을 다녔지만 이렇게 거대한 공항은 처음이에요. 천장까지 닿는 유리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항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곳은 마치 거대한 미래 도시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저는 짐을 찾기 위해 이동하면서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끄럽게 설계된 건축물과 첨단 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죠. 여기 정말 대단하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옆에서 데이빗이 나도 처음 한국 왔을 때 똑같은 반응이었어. 그러니 즐기도록 해. 이제 시작이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보였어요. 첨단 정보 디스플레이가 도처에 설치되어 있어 저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디지털 스크린에서 항공편 정보와 길 안내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문을 지나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입을 틀어막고 너무 신기해했어요. 무인 로봇이 여행자들을 돕는 모습을 본 것이죠. 로봇은 유창한 여러 언어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필요할 때는 짐을 옮겨주기도 했어요. 데이빗이 옆에서 저를 보며 이런 광경을 처음 접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제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런 기술을 직접 보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저는 또 한 번 감탄하며 말했어요. 마침내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규모와 효율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수십 개의 심사대가 빠르게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세심한 배려와 조직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은 모두 다 이렇게 성실하고 자기 일에 소임을 다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수지 같았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인천공항의 마지막 선물인 아름다운 공원과 연못을 발견했어요. 공항 내부와 외부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 이 공간은 마치 공항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휴식을 제공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이 아름다움을 만끽했죠. 이 공항은 단순한 출입국 장소가 아니야. 하나의 작품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로 엄청나요. 독일 베를린과 비교조차 명암도 내밀 수가 없어요. 베를린은 오래전 굴욕적으로 신공항 개항을 부실 공사로 인해 9년째 미루어지고 갖가지 핑계와 독일 공학의 붕괴를 원인으로 삼았을 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독일인으로서 아주 굴욕적인 세계망신과 같았죠. 어떻게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이토록 깔끔하고 거대한 공항을 이렇게 편리하게 지을 수 있었는지 의문과 규모의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데이빗은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어. 그러니 날 따라와 하며 저를 데리고 서울 중심부로 왔어요. 길거리 곳곳엔 먹을거리와 드라마 연인에서 볼 법한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그렇게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시장이 보였죠. 데이빗의 이끌림으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광경이었어요. 소리를 질렀죠. 이거 전부 다 음식점이야? 충격에 빠졌어요. 유럽에선 이러한 시장은 상상도 하지 못하거든요.
서울의 전통시장을 처음 방문하는 흥분을 느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입구를 지나자마자 감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향신료와 음식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앞을 보니 끝없이 늘어선 음식 가판대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저와 데이빗은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녹두전 가게에 눈길을 멈췄어요.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전의 소리는 저의 귀를 자극했고 금방이라도 입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와, 저건 뭐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투명 유리 케이스 안에는 다채로운 재료로 만든 김밥이 줄지어 있었어요. 익숙한 재료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았어요. 옆 가게로 시선을 옮기자 떡볶이 가게에서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떡볶이와 어묵이 보였어요. 그 강렬한 붉은색은 맛을 상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시장 구석에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파는 가판대도 있었어요. 사과와 배, 딸기와 포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신선하고 다채롭구나. 저는 감탄하며 생각했어요. 시장의 중앙으로 들어서자 데이빗과 저는 사람들이 좌판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몇몇은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죠. 한 할머니는 손주에게 빈대떡을 나눠주며 활짝 웃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저와 데이빗에게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줬어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번에는 잡채와 순대가 가득 쌓여있는 노점이 나타났어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순대의 모습에 호기심이 발동해 한 조각을 사서 맛보았죠. 와, 이게 정말 맛있네요. 저는 감탄하며 주인 할머니를 쳐다보았어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죠. 맛있지?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할머니가 권한 양념장에 순대를 찍어 다시 한번 먹어보았어요. 매콤한 양념장이 순대의 풍미를 한층 더 돋구어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탄하고 말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처음엔 조금 생소했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어요. 순대 한 입 가득 물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니 할머니께선 외국인들이 순대 처음 보면 놀라기도 하는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기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 시장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순대를 계속 먹으며 할머니와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이야기, 시장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문화까지. 순대를 처음 먹어본 놀라움과 감탄은 금세 사라지고 저는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 작은 경험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제게 남겼어요. 저와 데이빗은 계속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음식들을 경험했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호떡, 매콤한 양념이 더해진 닭강정, 그리고 바삭한 튀김까지. 광장시장은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저는 데이빗에게 말하며 다시 한번 광장시장의 다양한 음식들과 그곳을 채운 활기찬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그 순간 내가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죠. 광장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음식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살아있는 박물관이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광경의 시장을 경험하고 저와 데이빗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경복궁에서 수지와 성욱에게 전화를 했어요. 둘 다 모두 놀라 당장 경복궁으로 오겠다며 반가워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데이빗은 얘네들 오기 전에 우리 미리 한복을 입고 놀래켜 주자며 신이나 있었어요. 한복 대여소에 도착하니 K드라마 연인에서 보던 수많은 한복들이 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각자 빌려 입었죠. 사장님은 얼마 전에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와 코쿤이 입은 옷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앞으로 한복의 디자인도 바뀔 것이라며 얘기해 주셨어요. 국가유산청에서 전통 한복을 기준으로 우리 고유의 한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개선할 거라며 그 작업을 곧 추진할 거예요. 그러니 다음번에 한국에 오시면 더욱더 화려하고 전통적인 한복을 입으실 수 있을 거라며 덧붙이셨어요. 우린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옷을 입고 성욱과 수지를 마중 나갔죠. 그렇게 수지와 성욱을 경복궁 앞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서로를 소개시켜주고 그간 있었던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일행은 함께 경복궁을 거닐며 성욱은 경복궁에 대한 얘기를 생생하게 해주었죠. 경복궁은 1395년에 완성되었고 자금성은 1420년에 완성되었어. 우리나라의 경복궁은 중국 자금성보다 25년 먼저 지어졌어. 다만 규모로 봤을 때 자금성이 훨씬 큰 것은 사실이야.
성욱은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건축학적으로 경복궁의 미학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고려거란 전쟁 K드라마를 추천해 주었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성욱과 수지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런 놀라운 경험과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건축학적 개념을 알려줘서 고마웠죠. 한국의 놀라운 문화와 역사적 사실을 비하하지 말라고 샤샤에게 제대로 반박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건축과를 대표해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얼마 전 초청 강의 때 중국인 학생이 거짓말을 한 걸 알게 되었다라고 글을 시작했어요. 더불어 지역 신문에도 투고했어요. 중국인들이 문화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린다면 이렇게 응대하려고요. 독일의 건축가 여대생의 사연 어떠셨나요? 잘못된 지식 정보로 중국인들의 댓글 테러로 갇혀있는 사실 속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아무튼 자랑스러운 K드라마가 독일까지 흥행을 이끌어 가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도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상 꿀감동 TV였습니다.